오늘은 명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명제는 여러분들 그 집합과 명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여러분들 명제가 조금 어렵다 싶으신 친구들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집합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넘어와야 되는 파트가 명제 파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집합을 조금 꾸준히 조금 정확하게 봤으면 명제 파트가 조금 쉽게 느낄 수 있으니 요 부분 조금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명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제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자,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를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맞는 말이어도 명제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누가 봐도 무조건 틀린 거, 틀린 답을 봐도 우리가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쌤한테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쌤이 나는 예를 들어서 여자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떤 명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거짓인 명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딱 봐도 저는 여러분들 남자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무조건 틀린 명제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맞는 말이다. 쌤이 나는 남자다, 나는 남자다. 누가 봐도 쌤 남자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제라는 걸 그냥 명제라고 하지 말고 참인 명제, 거짓이면 거짓인 명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조건을 볼 건데요. 그 문자의 값 아니면 문장에 따라서 참 거짓을 달라지는 문장을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그러니까 참이 되게 하는 거, 만족하는 모든 집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일반적으로 집합은 소문자를 보통 씁니다. P와 Q 이렇게 소문자를 쓰고요. 그 관련된 진리집합은 우리가 보통 대문자를 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문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이나 식을 명제와 조건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보통 미지수가 껴버리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되는데, 자, 1번 x제곱은 1. 근데 여러분들 제곱해서 1 되는 게 우리 1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1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것들,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모호한 것들은 우리가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보면은 2 더하기 3은 9다. 이거 여러분들 누가 봐도 틀린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우리 2 더하기 3은 5라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거짓인 명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볼 건데, 3번 문제, 우리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판별식 해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선 그린 다음에 2차 부등식 해구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가려면 판별식부터 먼저 해주세요. 판별식, 이거 여러분들 부등식 문제지만 방정식으로 봤을 때 해가 2개 있는지 1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 우리가 기울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판별식을 해보면요. 4분의 t 판별식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해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x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죠. 자, x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요런 그래프 형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양수면서 x절편이랑 안 만나게끔 만나는 그래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0보다 큰 거고 밑에 있으면 0보다 작다. 우리 이렇게 해석하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0보다 크대요. 근데 우리 보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결과값들이 다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결과값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차민 명제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하잖아요. 모든 실수니까. 자, 그 다음에 모든 소수는 홀수다. 우리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 뭐가 있죠? 2가 있죠. 2. 짝수 중에 2. 참고로 여러분들 소수라는 이야기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를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유일한 짝수 2가 있죠. 2. 짝수 중에 소수라는 게 2, 3, 5, 7, 1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 건데 웬만한 애들은 다 홀수인데 유일한 짝수 2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거짓인 명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짓인 명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자고 얘기를 했었죠? 판별식을 먼저 해주도록 합시다. 판별식. 이 부분 짝수 공식 안 되니까 t는 b제곱 9 마이너스 4ac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그래프를 나타내면 우리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했을 때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해가 2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해가 2개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우리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이게 여러분들 무조건 조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무조건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만족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로 가기도 하고 이번에는 이 부분은 위로 만족하는 부분이죠. 0보다 큰 구간. 이 부분은 x는 0보다 큰 구간, x가 0보다 큰 구간이 아니라 결과값 y가 0보다 큰 구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지금 밑에 부분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y는 0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값이 이 부분 결과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이 파란색 부분만 돼야 되는 건데 빨간색 부분도 있고 빨간색 부분도 있고 파란색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간색 부분도 될 수 있는 거고 파란색 부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건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들을 보기 전에 조금 더 개념 설명, 이번에는 부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하여 P가 아니다, P가 아닌 것을 P의 부정이라고 하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거를 화살표 표시를 해서 not P라고 여러분들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요 기호를 not, 영어로 not, not도 뭐뭇이 아니다죠. 그래서 not P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P가 참이에요.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not P, P의 부정은 무조건 거짓입니다. 자, P가 거짓이면 반대로 not P, P의 부정은 우리가 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명제랑 집합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했었죠. 그럼 나피의 진리 집합, 이 부분을 집합으로 나타내는 부분은 P의 여집합, 우리 여집합이 P 빼고 모든 걸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을 때 부정의 부정은 다시 원래 자기 상태로 보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X는 A다의 부정, X는 A랑 같다의 부정은 X는 A랑 같지 않다. 그 다음에 X는 A보다는 크다의 부정은, 자,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부정이 반대가 아닙니다. 부정이 반대가 아니라 개 빼고 모두 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는 A보다 크다의 부정은 X는 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0이 됐을 때의 부정을 고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문제를 해석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곱을 했는데 이 세 개의 식을 더했는데 0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 동시에 이 세 식이 동시에 0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주어진 명제를 해석하면 A는 B, 동시에니까, 그리고 B랑 C도 같아야 되는 거, 그리고 C는 A,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 고등수학 상대로 해석을 하면 A는 B는 C,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해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여러분들 부정은 이다의 부정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A는 B, C,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문제 무조건 틀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부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B다의 부정은 A는 B가 아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B는 C가 아니다. 또는 C는 A가 같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이라는 이야기는 이 세 개 조건을 다 만족해도 되고, 두 개만 만족해도 되고, 한 개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 보기에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존재한다. 이 말이 여러분들 이 조건에 맞는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집합은 마이너스 4랑 4 사이에 있는 정수라고 여러분들 일단 전체는 이 안에서만 허용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일단 P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 여러분들 저 부분 인수분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는 0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Q도 여러분들 해석하고 가보도록 할까요? Q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Q의 진리집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not Q, Q의 부정에 대한 지금 진리집합을 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not Q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not Q는 작다의 부정, 그러니까 작다 빼고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거고요. 자, 이 부분이 X 플러스 2 인수분해 하면
x-4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부등식 배울 때 우리 크다 나오면 두 해 중에서 큰 수보다는 크고 작은 놈보다는 작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2, 4 이렇게 나오는데 두 수 중에서 큰 수가 4. 그래서 x는 4보다는 크거나 같고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 P 또는 여러분들 또는이라는 이야기는 집합에서 여러분들 또는이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이 합집합을 얘기를 한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합집합 기호, 합집합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장형에서 또는 and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집합에서 어떤 집합 기호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이 진리 집합은 P 또는 그 다음에 not Q에 대한 지금 진리 집합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P는 다 구해놨었죠. P는 -2와 3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 요 P는 지금 집합으로 나타내면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집합이기 때문에 꼭 집합 기호는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전체 수 중에서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은 지금 -2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이 3은 지금 이 조건 not q에 4보다는 크거나 같다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 답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최종 답은 여러분들 -2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 not Q에 그러니까 P랑 Q의 여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전체를 해석하는 부분은 지금 -2 원소 -2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개념편으로 다시 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또는가 그 다음에 그리고는 여러분들 꼭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또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제 PQ 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라는 이야기고요. P 또는 Q라는 이야기는 얘 또는 얘 P만 돼도 되고 아니면 Q만 돼도 되고 아니면 PQ 동시에 만족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리 집합을 나타냈을 때는 이 부분은 P랑 Q의 합집합을 나타낸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정 P의 부정 not P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Q의 부정 각각에 대한 명제에 대해서 다 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 이 부분을 진리 집합 그러니까 집합 기호로 나타내면 not P는 P의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그리고 not Q는 Q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또 그리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P 그리고 Q라는 이야기는 P 그리고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교집합 동시에 만족하는 값 P도 만족하고 Q도 만족하고 둘 다 만족하는 것을 교집합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을 P, Q의 교집합이라고 나타내고요. 부정은 P의 부정은 not P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 그 다음에 Q의 부정은 not Q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을 집합으로 나타내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가 어떤에 대한 여러분들 개념을 설명할 거고요. 이 개념 설명 끝나고 나서 뒤에 문제, 요거에 관련된 문제 푸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명제, 모든 이란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들 쉽게 해석해야 될 게 모든 이란 말이 나오면 이 주어진 전체 집합에서 나온 모든 원소들이 다 만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없으면 모든 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만족하는 P는 주어진 전체 집합을 다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서 모든 원소가 참일 때만 모든이란 말을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대로 어떤 이란 말이 나오면 주어진 전체 집합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어떤은 무조건 참이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에서는 다 만족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100개의 원소 중에서 99개는 만족하는데 하나만 만족을 못해도 여러분들 모든에서는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에서는 100개 중에서 하나만 만족해도 그 명제는 참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 집합 P는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라는 이야기고요. 참이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이란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글로 한번 표현해보면 모든 X에 대해서 전체 집합일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일 때 P다의 부정은 모든의 부정은 여러분들 어떤이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X에 대하여 여러분들 not P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 자, 그러면 어떤에 대한 부정은 어떤 X는 전체 집합의 원소에 대하여, 그럼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모든 X에 대하여 not P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28번 문제를 보면은 P는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그리고 Q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주어진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PQ로 나타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 수직선으로 나타내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이렇게 2가 작다라고 됐을 때 이 동시에 만족하는 이 조건을 나타낸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조건은 주어진 P에 반대가 아니라 지금 P에 대한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의 부정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부정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P의 여집합, 주어진 조건은 P의 여집합, 주어진 조건의 부정,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려면 X는 2보다는 작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색칠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주어진 조건은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져 있고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려면 지금 주어진 Q의 부정이 돼야 되겠네요. Q는 Q의 여집합이 돼야 되겠네요. X는 2보다는 작다. 그러면 지금 이 조건은 주어진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줘야 되니 이 부분을 나타내면은 지금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교집합이 되겠죠. P의 여집합도 만족하고 Q의 여집합도 만족하니까요.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진리집합을 PQ로 나타낸다라는 이야기고요.
아니면 만약에 혹시 이게 보기 선택형 문제면 드모르간의 법칙을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P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여러분들 둘 중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답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부정이 참인 명제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 이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은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면 이 주어진 명제의 부정은 참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부정을 해서 잘 모르겠으면 주어진 명제 자체를 해석을 해 주셔서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변형은 마름모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 평행사변형은 마름모가 아니죠. 우리 모든 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은 사다리꼴 빼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평행사변형이 마름모이다?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니까 우리는 부정이 참인 걸 찾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가 거짓이기 때문에, 자, 주어진 명제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거의 부정은 여러분들 참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린 참이 명제를 찾는 거니까 기역은 맞다라고 여러분들 해석해 줄 수 있고요. 자, 니은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보다시피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이랑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들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 부분 판별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짝수 공식 안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나오니까 0보다 작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x절편도 없다라는 이야기고,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x축을 기준으로 안 만나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실수라는 이야기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조건은 0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일단 이 주어진 조건은 만족하죠. 그러면 주어진 이 명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가 참이니까 이거의 부정은 우리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랬을 때 니은은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디귿을 보면은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 주어진 조건 만족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x제곱이랑 3x가 같아지게 하는 값 하나가 있죠. x는 0이라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그럼 0 집어넣어주면 둘이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어떤이란 말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 가지만 만족해도. 그래서 이 주어진 명제는 참인데,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까 거짓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는 부정이 참인 걸 찾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안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을을 보면은, 리을은 그러면 한번 우리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수라는 이야기,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지금 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절대값 x는 x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 부정에서 모든이란 말이 들어갔으니 모든은 무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음수가 돼도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절대값을 씌워줬을 때 가장 작은 수는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똑같은 x값을 주어졌을 때 절대값이 씌워지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지금 이 조건은 다 만족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지금 부정은 직접 확인해 봤을 때 주어진 조건을 다 만족을 하니 리을은 맞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x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절대값에 들어가면 우리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니 이 마이너스 2는 절대값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니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이면 뭐 같을 거고요. 0이어도 같을 거고. 음수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이 조건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리을은 모든 실수 다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부정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하여 무조건 다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가 이 부분이 지금 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부등식에서 참이 돼야 된다. 특히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고 기울기를 알면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x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0보다 크려면 축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0보다 크다. x축을 기준으로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까 우리 계속 좀 지겹게 하고 있죠? 같은 패턴. 자, 이 부분은 보니까 지금 x절편이 없네요. x절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고 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0보다 작다. 즉, 이 문제는 판별식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판별식을 사용을 하면요. 4분의 t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는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a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마이너스 곱하면 a는 4보다는 크다. 이 부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의 범위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